안녕하세요 여러분, 조프글입니다. 오늘은 동물보건사 협회장님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씻었고요. 화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을 하면서 썰도 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썰도 풀 겸 해보려고요. 일단은 동물보건사를 시작하게 된 썰에 대해서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동물보건사가 처음에는 아니었고 거슬러 흘러가면은 고등학생 때부터인데, 일단 고등학생 때는 동아리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동아리에 막 모델 동아리도 있었고 막 체육, 운동 뭐 여러 가지 동아리들이 진짜 많았었는데 저는 거기서 동물 쪽 동아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없었죠. 그래서 동물 쪽을 하면 너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의 윗학년인 그때 당시 3학년 고3 언니가 동아리를 설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고2 때 들어가서 동아리 활동을 했던 게 기억이 나고, 그리고 고3 때는 그냥 쭉 이어서 동아리 활동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저는 회장을 맡아서 동아리 활동을 이어갔죠. 막 이런저런 것도 많이 시도해보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다행히도 거기 후배들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분들이랑 같이 했죠. 저는 고3이 되자마자 서울 호서전문학교 있잖아요. 3월달부터 거기를 합격을 했어요. 거기 전문학교들은 전문대학이 아니에요. 학교인데 거기 전문학교들은 좀 일찍부터 신입생들을 모집하길래 그럼 나는 전문학교에 빨리 가서 합격을 해야겠다 해서 원서 접수를 했고 합격을 했었죠. 그래서 고3 때 정말 재밌게 놀았어요. 아주 재밌게 놀았고 2번 다시 없을 재미로 신나게 놀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미용이 하고 싶었어요. 미용이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전문학교를 가면은 미용만 하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좀 효율성을 따졌을 때 뭔가 아까운 거예요. 등록비나 입학비도 너무 아깝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합격하긴 했는데 나 그냥 대학교나 전문학교 안 가고 그냥 미용 학원을 다니고 싶다. 그렇게 미용 학원을 다녔을 때 훨씬 금액도 절약이 되고 나는 딱 그 분야만 하고 싶다 해서 부모님은 그래 너가 하고 싶은 거면은 다 해줘라. 저희 부모님은 항상 그랬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셨고, 그게 물질적인 거든 아니면은 뭐 응원, 저한테는 사실 물질적인 것보다 응원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응원을 정말 많이 해주셨고, 사는 지역에는 미용 학원이 별로 없었어서 그때 당시에 그러면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게 돼서 외삼촌이 계시는 곳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애견 미용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애견 미용을 시작하게 되면서 저는 제 생활비 유지도 안 되기 때문에 다행히도 저희 아버지가 인맥이 있어가지고 수의사 원장님이랑 저를 소개시켜 주시면서 그 병원에, 동물병원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낙하산인가? 그때 당시에도 거기도 사람이 없어서 인원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20살 때 거기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동물병원은 영등포 쪽에 있는 동물병원이었는데 거기서 일했던 게 20살 갓 졸업한 사람과 그때 후반 언니들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썰들은 또 나중에 풀도록 하고요. 슬펐던 기억들이 많아요. 되게 억울하고 막 슬프고 막 혼자 서울에서 막 올라와가지고 막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사실 모르고, 뭘 알겠어요. 20살이 알려주면서 해야 배우고 하는 건데 뭐 물론 알려주셨지만 좀 많이 서운했던 부분들도 많았어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뭐 그랬고, 지금은 뭐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애견 미용을 계속 하다가 애견 미용을 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고요. 취업을 하게 됩니다. 21살 때쯤 취업을 해서 애견 미용을 계속 하는데 다시 본가 쪽으로 내려와서 애견 미용을 계속 했었어요. 21살, 22살이고 저한테 맡기러 오시는 주 고객님분들은 주부시고 저보다 훨씬 나이도 많으시고
저는 그때 당시에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저는 딱 20살 되자마자 키우게 됐거든요. 이를 키운 기간이 1, 2년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에 대한 것도 잘 모르고 뭐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방법도 모르고 뭐 열심히 공부는 했지만 뭐 제가 그 경험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공부는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제가 너무 많이 미숙했고 설명을 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사실 애견 미용을 하면서 애견 미용만 딱 하고 끝내면은 되는 거지만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애견 미용을 하면서 이 아이에 대한 정보나 뭐 질병이나 뭐 이 아이 뭐 어디가 불편해 보인다든지 뭐 관절이 안 좋아 보인다든지 아니면 뭐 피부병이 수업이 같으니까 병원 가서 한번 진료를 보셔라 라든지 아니면 귀가 계속 안 낫는 것 같으니까 한번 가보셔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어려웠던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뭔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동물에 대해서 내가 최대한 많이 습득을 하고 조금 더 알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이제 동물병원에 취직을 한번 가보자.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고 괜찮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때마침 그때 동생이 부천 쪽에 있었어서 저도 같이 부천에 올라오게 됩니다. 직장을 구하게 돼요. 24시간 동물병원에 취직을 하게 돼서 그쪽에서 근무를 하게 됐고 전 처음에 동물병원에 거의 취직했을 때 저는 정말 꿈 같았어요. 진심으로.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 수 있는데 애견 미용을 하다가 동물병원에 취직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한테 너무 신세계였어요. 모든 게. 근무를 딱 시작할 때 선생님들이 일단 다 너무 좋으셨고 텃세가 일단 너무 없었고 기센 선생님들이 계시긴 했는데 뭐 사실 그런 거는 막 무섭거나 무섭긴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무서웠는데 그래도 버틸만은 했다. 그 무서운 게 뭐 텃세를 부려서 무섭다기보다는 그냥 알려주거나 하다 보면서 좀 이렇게 무섭게 알려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냥 그 사람의 성향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딱히 무섭지가 않았고 뭐 사실 알고 보면 그분들이 훨씬 정 많고 되게 따뜻한 거 아시죠? 막 화내고 막 기세 보이고 그러지만 사실은 막 엄청 뒤에서는 막 잘 챙겨준다든지 단체 생활할 때는 막 이렇게 화를 내시지만 1대1로 만났을 때는 뭐 뭐 푸글쌤 뭐 괜찮은 거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무서웠던 적도 사실 있었지만 억까도 좀 당했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이다 어찌됐던 간 애견 미용을 하다가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니까 단체 생활이 너무 재밌었고요. 다 같이 협동심을 발휘해가지고 한 진료를 보는데 여러 명이 이렇게 투입돼서 다 같이 그 진료를 끝내서 이렇게 내보내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뭔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막 게임하는 느낌? 막 다 같이 단체에 막 게임을 해가지고 막 너는 이거 나는 이거 이 파트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 같이 끝! 이렇게 해서 이제 진료를 보내는 느낌이어가지고 그게 너무 좋고 저는 이제 테크니션으로 들어간 거여서 여자랑 응대하는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이제 안에 있는 선생님들이랑만 이렇게 지냈어가지고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일하는 건가? 너무 재밌다. 이게 일? 이게 일이면은 나는 진짜 너무 재밌는데? 싶어가지고 막 이제 열심히 재밌게 근무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신입생들은 맡은 임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게 사실 재밌던 거고 연차가 쌓일수록 그 맡은 업무들이 이제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사실 신입 기준에서 이제 봤을 때는 너무 재밌고 선생님들도 너무 좋고 일도 그냥 그 기준에서는 별로 어려운 것도 없어 보이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7년 차가 되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신입생들한테는 그렇게 이제 보일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들도 상하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인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저는 여기서는 뭐 원장님도 거의 수평 관계고 수의사랑들도 뭐 수평 관계. 강아지가 똥을 싸거나 하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막 열심히 치워주시고 처음에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너무 좋은 수의사 선생님들을 만났어가지고 너무
좋은 인연들을 만나서 그게 저는 같이 치우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였죠. 이 세상에 사실 당연한 건 없으니까요. 시작을 해서 동물병원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그 동물병원에서 근무를 계속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 19년도쯤에 근무를 시작하게 됐고 이제 지금까지 쭉 이 직업이 마음에 들어서 처음에는 뭐 미용 쪽 때문에 여기를 오게 됐던 것도 사실이지만 미용 생각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여기 거의 입사 처음 했을 때부터 나랑 천직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뼈를 묻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글린트 겁니다. 이 직업 자체가 너무 좋고 그래서 저는 이 직업을 선택하면서 후회를 한 적도 단 한 번도 없고요. 저는 이 직업에 자부심을 정말 느끼고 있고 동물보건사 자격증이 나온 거 알고 계세요?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과정이 정말 길거든요. 이제 그것도 나중에 썰 풀어볼 건데 썰 풀 게 많네요. 그거는 정말 우여곡절이 너무 길어요. 정말 제 4년, 거의 4, 5년을 거기에 허비했거든요. 정말 쉽지 않았는데 다행히 잘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막 울고 그랬어요. 저한테는 정말 귀인이세요. 협회장님이. 동물보건사 협회장님 만나서 강의도 하게 됐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거든요. 너무 뜻깊고 너무 재밌고 전 진짜 이게 천직인가 봐요. 너무 재밌어요 사실. 힘든 일도 많죠. 죽겠다 막 진짜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나 퇴사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긴 하죠 매일. 근데 하긴 하지만 버틸 수 있다. 사직서를 항상 품에 쥐고 다니긴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돈 벌어야죠. 어쩌겠습니까. 얘 먹여 살리려면은 배고프다는데 어쩌겠어요. 배고파? 얘가 20살 때부터 데려와서 키우고 있는 강아지예요. 싫대요. 동물보건사가 어떻게 됐는지는 이런 흐름이 있고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것도 이제 영상에 아까 풀어본다고 했는데 그것도 풀어보고 짠! 이렇게 옷 입었고요. 단정하게 스타일링을 했어요. 단장. 그럼 다음 썰에서 만나요. 짠!